대한민국 최강의 플레이어 2015 피파 온라인 3 탑1을 찾아갑니다. EA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시아 챔피언십 2015. 안녕하세요, 전시영입니다. 4주 동안 조별 풀리그를 통해서 주마다 8강 진출자를 2명씩 가려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12강 3주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경기 앞서서 B조의 경기 결과 살짝 살펴보고 가시죠. 네, 지난주에는 B조의 강성호 선수가 조 2위로 하면서 8강에 진출을 했었고요. 이 강성호 선수는 굉장히 유니크한 3-4-3 포메이션과 공격과 수비 모두 완벽한 운영을 하면서 침착한 플레이를 했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장동호 선수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를 하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강성호 선수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지만 양진모 선수를 상대로 3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김정민 선수가 라이벌로 꼽은 강성호 선수는 개인전의 활약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또 12강을 어렵게 따낸 이 장동호 선수 역시 비장의 무기를 어렵게 또 준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러면 또 12강전 세 번째 C조의 선수들의 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들도 역시 한 명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안천복 선수입니다. 현재 구단 가치는 3억 4천만 EP가 되겠고요. 또 주요 선수는 07시즌 호날두, 07시즌 앙리, 그리고 11시즌 베일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수비력과 멘탈이 엄청난 이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개인기와 공격력은 살짝 약세지만 이 상대방 선수에 따라서 스타일이 변하기 때문에 전략가다운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개인전 8강에 빛나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다양한 공격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힘있는 플레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희 선수입니다. 이 정찬희 선수는 지난 2월 넥슨 아레나에서 블리트 선수팩의 5강을 성공시킨 주인공이죠. 이후 또 신의 손으로 불리고 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득점 찬스를 놓치지 않는 또 높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좀 낮은 멘탈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감정 컨트롤 조금 잘한다면은 좋은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단은 바이에른 뮌헨이고요. 구단 가치는 2억 7천만 EP가 되겠습니다. 이 지난 시즌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고건영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번 시즌 최연소 출전자입니다.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이 실력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밸런스가 좀 뛰어난데요. 강력한 또 슈팅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선수 역시 멘탈과 개인기는 조금 더 발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무대에서 조금 더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 챔피언십에서 MVP에 오른 만큼 굉장히 검증된 실력자라고 하니까요. 그다음 이 같이 붙는 선수들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단은 레버쿠젠, 구단 같은 2억 7천만 EP가 되겠고요. 주요 선수는 06시즌 퍼디난드, 07시즌 호날두가 되겠습니다. 이 프리킥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별칭다운 모습 오늘도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선수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세 선수 모두 화려한 경력만큼 결과 예상이 어렵습니다. 잠시 후 경기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오늘도 생방송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현장 관람객과 시청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승자를 맞춰라!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문자 샵 5855로 응원하시는 선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승자를 맞추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1억 EP와 그리고 월드베스트 선수팩 등 다양한 상품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피파 온라인 3 챔피언십 이곳 현장에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넥슨 아레나로 오시면 됩니다. 이 강남에 위치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파크에 직접 들어오셔서 챔피언십 2015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매주 선착순 500명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500명에 들지 않아도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저희와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거든요. 피파 온라인 홈페이지와 유튜브 또 네이버 아프리카에서 보이시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 BTV, 올레TV, U+, 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EA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시아 챔피언십 2015 피파 온라인 3의 탑1을 찾는 그 세 번째 시간 12강 C조의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만한 선수는 솔직히 없고요. 다 12명 잘하니까 모두 견제해야 되는 그럴만한 선수들밖에 없기 때문에 정찬희 선수가 좀 운이 많이 좋지 않았나. 온라인에서는 그냥 동네 무기거든요, 그 형이. 딱히 꼽아야 된다면 정찬희 선수들을 말부터 봤기 때문에 저번 팀전에서 너무 골킬 한번 해서 그게 너무 부각된 것 같아서 아마도 정찬희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네,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형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동등한 조건에서 일단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드래프트는 이제 한 선수가 이 선수를 쓰면 이 선수를 못 써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꼭 써야 되는 선수를 쓸 수 있어서 좀 그 면에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스쿼드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실력 싸움인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것 같아요. 무엇보다 빨이라는 게 없잖아요. 선수 빨. 공구 시즌 스트란치요, 수비수. 키가 좀 크고요. 그리고 가격이 정말 싸요. 근데 뭐 특성 중에 또 파워헤더라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월드 베스트 그리고 레전드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제일 비싼 가격에 사는데 11시즌 질라탄. 가성비 스쿼드로 맞출 생각이기 때문에 10시즌 라우드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그 정도 키에 그 정도 AI를 갖고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서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즌2 때도 보여드렸던 공격적인 모습 시즌3 때도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딱 골고루 짤 거예요. 공격적으로도. 네, 밸런스 딱 좋게. 이번 대회에서는 좀 수비적이었던 거를 좀 중간 정도로만 좀 바꿔볼 생각. 아마 공격 쪽도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즌2 때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화려하게 제가 더 멋있게 온라인에서 약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훨씬 세기 때문에 대회장에서 그냥 저의 실력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결과가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서 약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경기의 재미도 보여드리고 성과까지 얻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킥이나 열심히 넣어서 강렬한 인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전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번에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정찬이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피파 온라인 라이더스 챔피언십 2015 조별 플리그 12강전 세 번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또 말씀 역시 김동환, 한승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2주차 경기까지 이제 보내드렸고 이제 각 줄차별로 임팩트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그 시즌을 좀 달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그 로스터 패치가 되면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몇몇 선수들의 상향들도 뭐 리그를 보는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됐는데 참 그 흥미로운 선수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네. 선수들이 각자의 그 장점과 단점을 다 극명하게 보이는 이번 대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도 각자의 특징을 얼마만큼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로스터 패치는 뭐 라카제트라든지 마이언과 해리케인처럼 일단 각 시즌, 각 리그에서 득점왕을 노리거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들의 상향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득점왕 경쟁에 뛰어든 선수들의 대폭적인 상향이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리케인 정말 돌풍의 핵이었죠. 그런 핵에 위치해 있는 선수만큼 가장 높은 오버롤 상향을 보여주면서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적 시장에 매물이 없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진행될 이 챔피언십에서도 해리케인의 모습이 나타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별 풀리그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뭔가 좀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새롭게 올라가는 그런 그 선수들의 그 흐름들도 경기를 통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바로 C그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바로 그 두 명의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치를 두 명의 선수 안천복 선수와 정찬희 선수, 먼저 안천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천복 선수는 역시 이제 뭐 수비력이 굉장히 강하죠.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중심을 둘 것 같고 이번 대회에서는 어쨌든 공격적인 플레이의 색깔을 여러 가지를 갖고 왔다 이렇게 또 포부를 밝혔거든요. 네. 공격적인 면이 수비에 비해서 얼마만큼 드러나는지 이것이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수비적인 선수들보다 공격적인 선수들을 위한 득실차에 따른 EP 포인트가 따로 또 주어지기 때문에 안천복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지난 A그룹, B그룹에서는 수비적인 성향 선수들이 좀 무너지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찬희 선수 신의 손이라는 애칭을 받으면서 굴리트를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었죠. 네, 정말 그 이후에 정찬희 선수의 개인 방송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몰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화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능력이 탁월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김승석 선수와의 이슈 메이킹도 한번 있었고요. 네. 그때는 뭐 잘 지내온 것 같으니까 뭐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정찬희 선수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좀 성장을 많이 했죠. 이적상으로 치면은 이 피가 많이 오른 듯한 몸값을 본인 스스로 좀 잘 뽐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과감하고 남자답습니다. 네. 중앙 집중형 공격을 오늘 안천복 선수를 상대로 첫 경기에서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신혜성 굴리트를 만든 이후에 약간이 거만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약간 늦게 왔거든요. 오늘 정찬희 경기에서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 선수가 준비한 그 포메이션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천복 선수의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안천복 선수는 역시 뭐 수비적인 형태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백을 쓰는데 2명의 또 볼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명이 에워싸는 형태의 수비력, 여기서 이제 역습 전개를 가는 형태인데 그 중심에는 이제 호날두와 벤제마가 되겠죠. 전방 쪽의 측면에서 이제 벤제마를 이용하는, 그리고 결정을 낼 때는 이제 드록바 선수를 이용하는 형태의 3백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제마 지금 뭐 공부 시즌이긴 합니다만 1사 시즌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측면들 그리고 안천복 선수의 더블 볼란치들이 선수가 어떤 선수가 위치해 있는지도 많은 팬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지컬을 굉장히 중시하는 선수예요, 안천복 선수가. 피파 온라인 3 초창기 시절부터 항상 상위 라운드에 이름을 꾸준히 올릴 만큼 선수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최상급의 탑클래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정찬희 적용용입니다. 그만큼 정찬희에 대한 분석을 했었던 안천복 선수가 352라는 포메이션 자체로 전술적으로서 이제 이 정찬희를 찍어 누르겠다라는 생각을 경기 전 만나서 사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352의 장점, 아무래도 크로스 플레이가 있거든요. 그것에 맞게 피지컬이 좀 월등히 뛰어난 선수들을 구성했다는 거, 이것이 과연 어떤 경기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했었던 전략은 이 전략이 아니었는데 이 포메이션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것들 안천복이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정찬희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찬희 선수는 역시 야야 투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는 형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인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사비 알론소의 이제 빌드업,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기면서 호날두와 베일의 스피드를 이용할 것 같은데 역시 사비 알론소가 1차적인 저지선도 되고 끊었을 때는 공격 전환의 속도를 늘릴 수 있는 중앙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이 정찬희 선수의 특징은 1-1 이브라히모비치를 이용하는 거죠. 이브라히모비치의 결정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골 찬스가 났을 때 굉장히 골을 잘 만드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찬희 선수 역시 본인의 그 장점 자체를 일단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에 더웠던 것만큼 이 포메이션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특징은 최전방에 있는 투톱이 LS, RS 양쪽으로 벌려주는 포메이션으로 지금은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상가편대 2대1 패스를 활용한 중앙 침투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양 선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안천복과 정찬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의 손 정찬희가 실질적인 경기 내에서도 그런 장점을 선보이면서 첫 번째 경기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오늘의 첫 번째 경기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의 오늘 경기, 안천복 선수와 정찬희 선수, 수비적인 선수들이 이제 공격적인 패턴으로 이제 전환을 했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주차, 2주차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요. 안천복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바르가스가 이제 측면에 있는 위치가 있었고 호날두 이제 100일 전통적인 그런 포메이션을 좀 유지하고 있는 정찬희입니다. 네, 정찬희 선수의 투톱 포지션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스트라이커 하나와 센터 포워드로 놓지 않습니까? 네. 두 명의 투톱을 왼쪽 스트라이커, 오른쪽 스트라이커로 패치를 해놨기 때문에 측면적으로 벌려주는 플레이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 안천복 선수 조심해야겠고요. 굴리트 덕분인지 정찬희 선수가 73%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선의 공격 지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초반에 기회를 한번 노렸고 가볍게 한번 때려봤었던 안천복. 우측에 바르가스에게 넘겼습니다. 뒤쪽 길게 호날두 나오기 전에 쿠르투아가 잡아냅니다. 네, 이번 14시즌 쿠르투아도 대폭까지는 아니어도 소폭 상향이 된 골키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측에 가레스 베일에게 넘겨줬습니다. 베일 역시 눈여겨볼 만한 활약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네, 투볼란치를 넣었기 때문에 안천복 선수의 하프라인 밑에서의 이제 패스는 좀 더 빠르고 여유 있는 공간을 찾아야 돼요. 자, 질라탄이 우측을 열어줍니다. 마이콤 아래쪽으로 야야투르에게. 정찬희가 사이드 플레이보다는 중앙 집중형 공격을 하기 때문에 중앙 지역의 수비가 밀집되는 3-5-2 포메이션을 선택한 거거든요. 알론소 열리는데요. 자, 조금 스피드가 느렸습니다.
정찬이 초반에는 약간은 좀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풀리지 못했습니다. 네, 반면 안천복 선수는 첫 번째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력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르가스가 드록바에게 안쪽 밀어줬습니다만 야야 투레가 잘 끊어줬습니다. 정찬이의 반격. 잘 열리겠는데요. 아래쪽 찍어줬습니다. 호날두. 호날두죠. 자, 이 사실 호날두가 중앙으로. 다시 한번 알론소. 거의 사이드 플레이 없거든요. 이 선수는 정찬이 중앙 집중의 원투 패스. 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천복이 그런 맞춤형 수비 이런 식으로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드필더까지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는 크로스가 필요한데. 야, 네, 이거 자. 심리전인데. 그대로 들어가면서 호날두. 호날두. 공칠 호날두로 집어넣었습니다. 안천복. 자, 얼마 전에 기성용 선수가 수완시티에서 골 넣은 장면과 비슷한데요. 가랑이 사이로 빠지는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안천복이 먼저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벤제마가 동선을 좀 바꿔주면서 이 수비의 시선을 끌고 호날두로 바디 페인팅 치고서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슈팅을 때린 거였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었죠. 심리전에서 이긴 안천복 선수의 대가는 첫 골입니다. 자, 안천복 먼저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정찬이 이번에도 뒤쪽으로 넘겨준 공 읽혔습니다. 정찬희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그렇지만은 이 불필요한 백패스가 많습니다. 박스에서 뭔가 결정을 짓는 과감성이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건 어떨까요? 안쪽으로 벤제마까지 연결됐습니다만 쿠르투아가 잡아냅니다. 네, 14시즌 투레가 대인 수비 스탯이 좀 하향이 됐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약간 끊어내는 플레이가 약할 수 있다는 것도 정찬희 선수는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정확한 것이 네이션스컵 이후에 약간 폼이 떨어져 있거든요. 야야 투레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 팀에게도 문제가 됐지만 야야 투레 그 본인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 최근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자, 이어서 가레스 베일이 공이 넘어갔습니다. 알론소 다시 한번 마이크온 안쪽으로 갔습니다. 드록바. 자, 커트가 좋았어요. 네, 지금까지 보면 안천복이 정찬이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앙이다라는 걸 잘 캐치하고 있죠. 자, 맞춤형 수비 패턴이 지금까지 흐름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자, 우측에 드록바입니다만 자신이 사랑하는 나우드가 일단 커트내고 있습니다. 정찬이. 자, 근데 이제 투보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꺼내면서 바로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는 안천복 선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1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거는 정찬이를 잘 읽어낸 안천복의 전반전의 승리입니다. 네, 전술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3백을 두면서 공격 진영에는 숫자를 이미 두고 있는 형태에서의 공격 전환 속도가 안천복이 더 빨랐거든요. 네. 반면에 정찬이는 공격 숫자를 늘린 형태에서 백패스를 했기 때문에 수비 전환이 끊긴 이후에 수비 전환의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점으로 또 이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읽힌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상황에서 정찬이가 사실 이것을 잊어버려야 되고 본인의 공격이 풀리지 않은 그 점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찬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백패스를 이제 평상시 온라인 순위 경기나 이런 연습 경기를 살펴보면 백패스나 횡패스보다는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네. 상대방이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들어가는 템포 축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발현이 되지 못하고 있네요. 최근의 이벤트에서 조각이 4개에서 마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번 주가 있었는데 지금 정찬이도 조각이 4개에서 멈춘 듯한 뭔가 좀 약간 부족한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깔끔한 플레이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네. 끝났어요. 역시 이번에도 조각이 하나가 부족합니다. 정찬이. 자, 그리고 역습에 대한 대비가 지금 정찬희 선수가 그렇죠. 너무 무방비입니다. 공격 숫자의 투자가 너무 많았어요. 자, 드록바거든요. 몸으로 한번 밀었습니다만 여기서 파울로 공이 끊겼습니다. 공격의 다양성이 필요한 것이 중앙 쪽에 밀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끊긴 이후에는 수비 숫자가 적은 형태거든요. 정찬희 네. 선수가 조금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비 알론소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정찬이 역시 중앙적으로 패스가 넘겨진다는 것을 안천복이 미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선수비 후역습의 가장 좋은 예를 지금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이번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멋진 페인트로 한 명 제치려는 시도는 봉쇄됐습니다. 오른쪽 이제 질라탄에게 다시 한번 정찬이가 천천히 만들어가는데 여전히 중앙 지역에 대한 움직임들 말고 다른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정찬입니다. 네, 정찬희 선수가 사이드로 볼을 빼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패스의 패턴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자, 이 아부 디아비가 공격까지 나갔는데요. 사실 디아비가 10 디아비가 아스날에서는 부상이 없을 때는 공수 쪽의 이 형태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죠. 길게 넘어갔는데요. 네, 실제로 10시즌 디아비가 가성비 선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중앙 미드필더로 내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장면을 증명하고자 했었던 크로스였습니다만 막혔고 이번에도 정찬이의 타이밍. 정찬이 네, 중앙 쪽에서 이 템포를 놓치면 바로 지금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네.
드록바에게 계속 노마크 찬스가 열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경기가 끝난다면 정찬이의 강점은 카드 강화 외에는 없거든요. 호날두가 들어왔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안천복. 같은 각도에서 두 번째 골까지 오늘 안천복 선수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정찬이 이러다 카드 강화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템포가 너무 좋아요. 중앙 쪽에서 순간적으로 중앙 수비수를 템포를 뺏어놓고 측면을 열는 패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드록바의 공이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정찬이의 타이밍이 한 번은 왔는데 역시 좀 다채로운 움직임이 필요한 후반전 상황.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안천복. 중앙 쪽엔 한계가 있어요. 자, 측면에 대한 수치를 좀 더 높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공이 잠깐 끊겼고 한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의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지략 싸움에서 안천복 선수가 지금까지는 거의 완승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상대방 포메이션에 대한 저격이 완벽하게 적중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왼쪽 한번 열어줍니다만 자, 이미 또 수비 전환이 다 됐죠. 횡팩스와 템포가 느리면 이렇게 수비 전환에 여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느립니다. 뭔가 뚫어낼 수 있을까요? 알론소! 드록바! 자, 이 제라드가 또 가담을 하네요. 결국은 마지막 찬스도 지금 안천복에 넘어갑니다. 이게 계속 같은 패턴이지 않습니까? 네. 수비하다 역습할 때 지금 수비 숫자가 공격 숫자랑 같다 보니까 어려워요. 아래쪽으로 떨궜고 6천만을 노리기 위한 그런 장면들 연결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경기가 2대0으로 끝이 납니다. 안천복이 잡아냈습니다. 네, 정말 완벽한 깔끔한 완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천복 선수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력이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정찬희 선수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리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만 공격을 시행한다 라는 그 단점이 안천복 선수에게 완벽하게 노출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천복 선수이자 이제 감독으로서의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갔다. 그리고 이 정찬희 선수는 좀 수비와 공격 쪽에서 뭔가 우왕좌왕하는 모습,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피파 온라인상의 특징을 안천복 선수 가장 잘 이용하는 한판 승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 집중됐었을 때 그 경기가 잘 풀렸을 때는 물론 정찬이가 정말 강한 느낌을 보여주는 선수는 맞습니다만 오늘은 적어도 그런 중앙에 대한 그 강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 무대는 바로 챔피언십 무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피파 온라인에서 가장 잘하는 12명의 선수가 모여서 경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다른 특별함이 필요한 정찬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팬들의 원하는 그런 골들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찬희 선수 다음 경기를 위해서 뭔가 좀 수정이 그런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경기 안천복과 정찬희의 경기는 2대0으로 안천복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기존에 보여줬었던 그 수비적인 측면 말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이번에 굉장히 잘 통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전방에 이제 스트라이커를 놓고 아무래도 스트라이커가 중앙 수비수를 끌어당기면 실제 축구와도 비슷하거든요. 측면 쪽에 돌아 들어가는 윙어를 이용하는 형태였는데 3백 전술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잘 훈련한 것 같고 정찬희 선수는 아무래도 그것은 대비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뭔가 풀어야지 잘 풀리는 정찬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경기였거든요. 네. 더군다나 중앙 공격만 하다 보니까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겠죠. 스스로 약간 질식한 듯한 느낌의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3백의 약점은 피파 온라인 3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최악의 단점은 사이드가 약하다는 거. 네, 사이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괴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정찬이가 그런 플레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경기 안천복의 압승까지 이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는 안천복이 다시 한번 홈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천복 선수와 고건영 선수가 기다리는 두 번째 경기. 안천복은 현재 2대0으로 자신의 전략 전술을 입증하면서 1승을 먼저 얻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천복 선수가 좀 더 표정에서도 여유가 있죠. 하지만 이번엔 이제 고건영 선수, 최연소 선수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뭔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건영 선수가 약간 천재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안천복 선수가 또 어떻게 데뷔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 선수의 개인적인 학업에 관련된 부분 때문이었지 실력 자체는 지난 시즌에도 분명히 나와도 뭔가를 보여줄 만한 고건영이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챔피언십의 첫 번째 대회 때 MVP를 차지했고 첫 번째 참가한 대회에서 3위라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던 고건영 선수가 한 시즌 쉬고 성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만큼 플레이도 굉장히 무르익은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를 무서워하는 선수들의 평가는 모두 같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어떤 것이냐? 노출이 안 돼 있어요. 이 선수가 시즌1 때 플레이한 거 이후에 여타 다른 활동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스타일을 당최 모르겠다라는 선수들의 평가가 있거든요.
그 베일리에 감싸져 있는 고건영의 플레이 지금부터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3위지만 MVP를 얻어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보여주게 될지 오늘 양 선수가 준비한 포메이션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안천복 1경기에서 잘 통용됐었던 그 포메이션 다시 준비합니다. 네, 아부디아비의 이 박스투박스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죠. 왼쪽 측면에 이제 호날두가 아닌 앙리를 배치시켜시 다른 점이고요. 앙리 선수도 역시 측면 쪽에서 중앙 쪽으로 파고드는 동선 자체에서 골을 만드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티에리 앙리에도 득점력을 안천복 선수는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앙리가 좀 많이 풀린 다음에 가격이 떨궈졌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것이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앙리 어느 위치에 있어도 믿음직한 그런 플레이어를 왼쪽에 배치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체감도 워낙 부들부들하고 컨디션이 12시까지 서 있게 되면은 앙리를 막을 자는 없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의 정말 좋은 선수로 분류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06 시즌 앙리가 오히려 탑 100이라는 대장급 선수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07 시즌 앙리가 가격이 더 뛰는 약간 기이한 현상이 발생도 하고 있는데, 근데 생성 제한이라는 시스템적인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약간 이적 시장에서의 기이한 현상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적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선수들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워낙 좋으니까. 그런 활약을 07 앙리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만우절 이벤트 전에 얼마나 또 몸값이 폭등하게 될지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고건영 선수의 상황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베일 선수 14 베일이죠. 또 14 벤제마. 2014년도에 가장 또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형태의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선수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벤제마는 최근에 있어서 이타적인 플레이가 유난히 강해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축구를 읽는 눈이 강해졌는데 아무래도 벤제마를 이용해서 이 어시스트를 장면을 만들고, 또 가레스 베일 선수는 측면 윙어로서 역할도 하지만은 고건영 선수는 프리킥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 베일의 왼발킥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또 위치 변화입니다. 플레이 자체에서 유니세프를 느낄 수 있는 벤제마의 14 시즌의 모습. 하지만 컨디션이 썩 좋지 못한 가운데 일단 베일과 14 시즌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고건영입니다. 네, 원체 이 벤제마와 베일을 잘 쓰는 선수로도 고건영 선수가 유명하죠. 시즌 1 때도 14시즌 벤제마와 이제 베일 선수를 잘 다루는, 특히나 베일 선수는 프리킥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을 고건영 선수가 잘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세트피스의 강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현재 이 조별 예선까지는 클라이언트가 14시즌 상향이 된 선수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에 강점이 많은 고건영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방 코트에서의 퍼스트 터치라든지 볼을 키핑하는 공격적으로의 다재다능함을 안천복이라는 수비에 강점 있는 선수를 상대로 잘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1주차, 2주차에서 이 마티우 보드메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는데 컨디션 좋지 못하고 본인이 이 마틴 스트란츠 바로 이 선수에 대한 그 집중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그 중앙 지역에 기용을 하면서 자신의 그 선택이 옳았음을 좀 증명해보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고건영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9 이 시즌에 스트란칠 선수가 이 스파르타 모스크바에서 뛰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러시아 리그에서 헤딩 머신이라고 불렸던 선수입니다. 그만큼 중앙 수비수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파워 헤더의 그런 느낌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양 선수 경기 수비가 끝이 났습니다. 안천복과 고건영입니다. 2대0으로 1승을 먼저 얻어낸 안천복,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고건영의 경기,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를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천복과 고건영, 1승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전술에 대한 믿음이 더 더해진 안천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투볼란치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죠. 펠라이니와 디아비는 모두 공격 가담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사미 케디라, 마티오 보드메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반대편의 고건영입니다. 네, 안천복 선수는 정찬이와의 경기와는 조금 다른 대응의 수비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건영 선수는 사이드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라서 네. 수비할 때 조금 더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돌아온 고건영에 대한 믿음이 53%입니다. 그만큼 팬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앙리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겼습니다. 뒤에 막혔고 세컨샷은 지나갑니다. 크루츠와 높아진 몸값만큼의 선방을 보여줍니다. 네, 아무튼 14 크루토아는 뭐 최고의 주가를 보이고 있죠. 네, 자, 이번에도 그것들을 보여주는, 증명해내는 그런 장면들. 벤제마가 올립니다. 뒤쪽에서 펠라인이 다시 한번 막힙니다. 자, 이 고건영 선수가 초반에 뭔가 집중력이 좀 없는 상태인데요. 수비 쪽에 너무 서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크루토아 아니면 거의 뭐 두 골을 헌납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찍었습니다. 잘 걸렸어요. 자, 체력이 약간 없는데요. 뒤쪽에 호날두.
여기서 좋은 위치의 프리킥. 여기서도 사실 골을 노릴 수 있는 프리킥 찬스가 될 수 있거든요. 프리킥이 굉장히 좋은 고건영이거든요. 역시 베일입니다. 그렇죠. 베일의 왼발이죠. 가레스 그대로 어우 고건영 프리킥 스페셜리스트 고건영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진짜 이게 사실은 피파올란 3에서 저각도에서 때리게 되면 골키퍼의 인공지능상 이게 선방을 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막고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것을 잘 노린 고건영 선수의 플레이죠. 네, 이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들을 뭐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고건영 선수이자 감독이 바로 데드볼 스페셜리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데드볼이 어떤 건지를 상대편에게 선보이면서 순식간에 먼저 첫 번째 골을 고건영이 만들어냈습니다. 탄력 받았죠. 보드메가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그대로 찍어 올렸습니다. 좋았어요. 드롭바가 뒤로 갑자기 넘겨줬습니다만. 자, 이 쇄도하는 역할은 역시 쿠르투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을 위쪽으로 끌어올린 데 성공했습니다. 자, 디아비가 가레스 베일에게, 자, 고건영에게 얼마나 위험한 위치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 위치에서는 파울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사이드 지역에서의 프리킥 찬스가 덜 위험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안천복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드롭바가 오른쪽 넘겼습니다만 사인이 맞지 않았고, 네, 다만 수비 쪽에서의 뭔가 좀 완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모습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골 만들었던 베일에게 넘어갔습니다. 마이콘, 여유가 있네요. 고건영. 이 선수가 워낙 골키핑이 좋아요. 개인기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요. 네, 이 축구에서 이상하게 칭찬만 하면 이게 실수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찬양 아래에서 그것을 끌어올렸는데 그 칭찬을 마치 들은 것처럼 잠시 고건영이 멈칫거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격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뒤쪽으로 살짝 돌리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립니다. 좋아요. 지금 벤제마 여기서 공을 살렸습니다. 다시 열렸어. 한번 벤제마, 다시 한번 티버 쿠르투아가 잡아냅니다. 네, 피네스 샷이 또 있는 벤제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슈팅까지 연결을 했는데 쿠르투아가 큰 키에 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땅볼도 잘 막아내는 키퍼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3명의 선수는 모두 티버 쿠르투아를 다 수문장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왼쪽에 호날두입니다. 다시 한번 고건영 젖어냅니다. 크리스티안 자카르도. 어린 선수답지 않게 경기를 완급하는 조절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노련하네요. 지금 뭐 붙으니까 다시 돌리고 완벽한 형태에서만 공격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벤제마인데요. 그대로 됐어요. 벤제마 지나갑니다. 정수리에 맞았어요. 네, 정수리 부분에 적중이 되면서 위쪽으로 공이 뜨고 네 번째 슈팅은 일단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네, 확실히 공격 쪽의 다재다능함은 고건영 선수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안천복의 백스리의 약점인 양쪽 윙백이 올라왔을 때 측면 공간 그것을 잘 노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중앙으로 연결합니다. 마티오 보드맨. 드록바입니다. 드록바 보드맨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헤더로 걷어냅니다. 길게 걷어차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초반에 말이 안천복 선수의 공격이 조금 매서웠는데 그것을 잘 막아내고 프리킥골 이후에는 안천복이 좀 급해지고 있거든요. 네. 1차전처럼 좀 여유를 찾을 필요가 있겠어요. 데드볼이 상대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심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초반에 이 장면에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굉장히 아픕니다. 네, 두 번의 크루츠와의 정말 신들린 선방이 고건영 선수에게 프리킥 찬스를 가져오게 만들었고 기가 막힌 골. 손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크루츠와라고 할지라도 저 정도의 프리킥이라면은 먹어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네, 역시 베일 카드가 적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베일을 통해서 자신의 프리킥의 그 진수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경기 내에서 녹여내면서 팬들의 환호성을 만들어냈던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이 이어집니다. 진영 바꿔갑니다. 고건영 선수는 저도 실제로 플레이를 좀 연습 시에 해보면 공격 진영에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네. 큐키 활용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 루트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여기서 일단 공을 바깥쪽으로 빼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여전히 밑에 놓은 장면들이 이어졌었습니다. 벤제마. 네, 포백 라인이 굉장히 위로 올린 형태에서 미드필더의 수비 전환이 있거든요. 역시 최전방 공격수까지 수비 가담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장면들 말씀해주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건영 선수의 드리블을 보면은 순간순간 C키와 E키를 혼합한 이 사이드 스텝 드리블 이거를 되게 잘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칭찬받는 순간 실수하는 장면까지 그 징크스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100% 토종 한국인. 그렇습니다. 자, 자나가 왼쪽으로 연결했고 앙리, 스티븐 제라드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칼 벤제마. 제라드가 올려갔을 때 전체 좋지 못하지만 오늘 보드맨 자신의 역할 평소처럼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클럽 대항전 시즌 캐디라 정말 좋거든요. 네. 고건영 선수가 잘 활용하고 있죠.
네, 지금 이 안천복 선수가 오히려 정찬희 선수랑 너무 중앙 쪽을 파고드는데 다양하게 좀 측면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란치 네, 확실히 좋네요. 공격 시즌 스트란치인데 현재 이적 시장에서 1카 기준이 1100EP입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죠. 네. 기본 6카만 사도 한 2,000, 3,000만 EP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경기 보시고 난 뒤에는 좀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 분데스리가에서도 역시 뭐 수비 쪽에서 핌이라든지 이 헤딩은 정말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공격적으로도 풀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중앙입니다. 마티우 보드맥이 열렸습니다.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보드맥이 여기서 크루토와 확실히 세트피스 이용은 고건영 선수가 굉장히 지능적이네요. 자, 고건영 선수의 세트피스의 여러 가지 그 변환 그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번에 넘어갑니다. 안천복 가레스벨인데요. 그대로 길게 뒤쪽에 세나디 넘어갑니다. 네, 스트란치가 또 옆에서 같이 몸을 부벼줬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확한 헤딩이 나왔죠. 중앙 지역의 스트로파. 자, 시간이 후반전도 중반인데요. 심리전이죠. 드록바 뒤쪽에서 버디나드. 결국은 바깥쪽으로 공을 걷어내면서 코너킥입니다. 네, 퍼디난드 선수가 지금 06 퍼디난드이기 때문에 가장 주가가 높을 시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몸도 가볍고요. 자, 그 가벼운 몸놀림을 수비에서 잘 보여주면서 공을 막아냈는데 다시 한번 던지기 공격 찬스입니다. 안천복. 여기서 잘 끊어냅니다. 드록바. 공격 전개합니다. 왼쪽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디아비가 한 발 앞섰습니다. 네, 호날두의 체력이 없었죠. 고건영 선수가 템포 조절하면서 넣어주는 패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경기를 읽는 눈이 이 20살 선수 같지 않아요. 자, 그 능숙한 장면들을 통해서 수비를 제대로 해놨고 안천복의 움직임들이 완전히 좀 봉쇄가 됐고요. 지금 고건영 선수의 플레이에 안천복 계속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네. 실제 축구에서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지치게 되는데 그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치게 되고 시간도 흘러갑니다. 지금 추가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동점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안천복 일단 중앙을 막 넘어섰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자, 한 번의 백패스는 바로 경기 종료 휘슬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자, 올라가야죠. 그렇죠. 드롭바 넘어갑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1대0 고건영의 승리. 1년 만에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네, 임팩트 있는 승리를 고건영 선수가 가져가네요. 시즌 1 이후에 고건영 선수를 챔피언십 무대에서는 볼 수가 없었었고 개인적인 이제 사정 때문에 시즌 2에는 불참을 선언했었던 이유까지 있었었는데 시즌 3 2015 챔피언십의 첫 경기 보여주자마자 자신의 가장 큰 장기 프리킥 골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많은 피파 온라인 팬들에게 각인시킵니다. 일단 공격적인 패턴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줬었던 그런 전람회 같은 그런 경기를 만나봤거든요. 네,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프리킥 능력이라든지 세트피스를 이용해서 뭔가 만드는 빌드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굉장히 뭐 섬세하고 또 귀여운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아기자기한 그 플레이들, 세트피스의 그 엑스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고건영 선수가 분명히 더 앞으로 보여줄 것들이 많다라는 듯한 인상이 강했던 그 경기를 만나봤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안천복 선수는 1승에서 1패를 얻게 됐고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정찬인데 정찬이가 가장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공격적인 재능을 이 고건영 선수만큼 정찬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안천복과의 경기에서는 허무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회하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바로 그 정찬이와 고건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한 채 0대2 패배를 안고 있는 정찬입니다. 네, 하지만 이 중앙 공격적이 좋기 때문에 고건영 선수가 박스에서의 수비가 조금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정찬희 선수가 고건영의 수비에 좀 더 강점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강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찬이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이 다음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찬희 선수의 약점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지공 형태, 볼을 좀 돌리면서 천천히 쪼여들어오는 공격의 약한 점을 정찬희 선수가 많이 보여주는데 고건영 선수도 굉장히 완급 조절이 뛰어난 편에 속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나 고전에 면치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뭔가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120%의 경기력을 이번 경기에서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고건영은 반대편에서 아주 천천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0이긴 합니다만 그 이상의 수치를 보였던 경기를 방금 전에 만나보셨습니다. 네, 고건영 선수는 역시 뭐 초반에는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경기 운영을 골 놓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여유 있게 했고 템포 조절도 잘하고요. 역시 최연소 선수지만은 뭐 굉장히 능수능란한 전략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또 정찬희 선수의 중앙 공격을 어떻게 차단해서 공격적인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정찬희 선수는 그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아쉬움을 좀 드러내는 선수 한 명인데 지금 어린이 고건영을 상대로 해서 빨리 그런 것들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찬희 선수 역시나 고건영 선수와 한 번도 경기를 해보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고건영의 플레이에 정찬희가 과연 어떻게 맞대응할지가 이번 경기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변화된 모습들이 있을지 이어지는 경기 정찬희와 고건영의 포메이션 그리고 스쿼드를 이어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찬희입니다. 네, 정찬희 선수가 아무래도 뭐 이브라이모비치 드롭바를 놓는 것은 같습니다. 호날두와 베일 가장 뭔가 이 확실한 카드들을 들고 나왔는데 이 사비 알론소에 의해서 중앙 쪽의 공격이 2대1 패스라든지 찔러주는 패스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역시 이번 경기에서도 이 사비 알론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찬희 선수가 보여줬던 그 개인기에서는 뭔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없던 것만큼 이번엔 좀 자신 있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비 알론소의 이제 스태창을 열어준 만큼 사비 알론소의 활약이 있어야 되는 더더욱 큰 이유는 앞선 안천복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전방에 있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드록바 선수가 왼쪽 오른쪽 스트라이커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한 명의 스트라이커, 한 명의 센터포워드를 놓으면서 연계에 신경을 쓰는데 그것을 버리고 알론소의 2선 침투에 의한 삼각 패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정찬희 선수거든요. 알론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방에 있는 드록바와 질라탄 그리고 호날두와 베일의 측면 공격까지 활성화가 잘 돼야만 이번 경기에서는 고건영 선수를 궁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것들이 제대로 연결이 됐을 때 정찬희의 힘이 발휘가 됩니다. 그 경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건영의 포메이션도 한번 짚어드리죠. 이번에 루카 토니가 앞에 있습니다. 네, 역시 루카 토니와 드록바 카드지만은 사비 알론소를 봉쇄하는 것은 역시 똑같습니다. 보드메르 선수와 이 캐디라거든요. 캐디라 선수에 의해서 끊긴 이후에 1차전 때 보면은 보드메르 캐디라의 패스에 의해서 베일, 호날두에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드록바와 또 이브라미치가 살아날 수 있는데 역시 뭐 이번 경기에서도 이 두 명의 선수에 의한 공수 조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역시 상대 진영에서의 파울 유도, 이런 것도 고건영 선수의 전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변화, 선수들의 변화들이 눈에는 띕니다만 고건영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여기서도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공격적인 다재다능함, 공격 진영에서의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고건영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고 항상 정해진 플레이가 아닌 매사에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플레이가 있는 고건영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재능을 한껏 뽐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벤제마의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벤제마를 빼고 06 시즌 루카 토니를 기용한 것은 아무래도 이 정찬희 선수의 수비 지역, 이 콤파니와 나우드라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토니 선수 정말 뭐 소위 말하는 몸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상대방의 페널티 박스를 쑥대밭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06 시즌 토니이기 때문에 몸싸움 103이라는 수치, 골결전력 110이라는 수치에 걸맞는 파워풀한 공격수의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것 같다는 예상 듭니다. 그렇습니다. 고건영의 이런 전술적인 선수 배치 자체가 정찬희의 그 수비까지 무너뜨리면서 다시 한번 절망감을 선사할지. 정찬희와 고건영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정찬희와 고건영의 경기를 이어서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부터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정찬희와 고건영의 경기. 정찬희 선수,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는 적어도 정찬희라는 이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경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단조로운 패턴이 될 수 있거든요. 중앙 집중형 공격, 이런 것들은 사실 순위 경기에서 많은 랭커들이 사용하는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네. 정찬희만의 공격 방법이 이번 고건영 선수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찬희 선수는 근데 시작과 동시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지금 잠시 타임을 요청하고 바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건영 선수의 루카 토니가 과연 어떤 활약을 해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06 토니는 피오렌티나 시절에 엄청난 또 득점력을 보인 바가 있거든요. 이런 장면인가요? 자, 이렇게 긴장한 티를 상대방이 느끼기 시작하면은 자신감이 붙거든요. 네. 고건영 자신감 붙죠? 이렇게요.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들어갑니다. 자, 가레스 베일!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가레스 베일로 다시 한번 골을 만들어냅니다. 귀여워요 고건영 선수. 그렇습니다. 네, 저런 약간은 좀 순수한 우승과는 정반대의 예리하고 날선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고건영 선수가 일단 베일로 연달아 골을 만들어내면서 베일의 값어치도 증명을 했고
분위기도 다시 한번 고건영이 얻어냈습니다. 정찬희 선수가 스스로 설정을 변경하면서 뭔가 초반에 집중력이 흐트러졌거든요. 네. 실수가 있었고요. 자, 성급한데요? 급하게 걷어냈습니다. 완벽하게 바깥쪽으로 내놓지 않고 공을 바깥쪽으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찬희가 끌어냅니다. 네. 이렇게 롱패스 활용하면서 중원 지역에서의 볼을 돌리는 플레이도 상대방의 수비를 컨트롤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섬세한 플레이가 되겠고요. 자, 토니는 등지는 플레이, 지탱해주고 연계 플레이가 좋거든요. 잘 버텨줬고 앞쪽으로 밀었습니다. 드록바입니다. 중앙적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이거 애매한 일단 수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정찬입니다. 그럼 위험한 플레이 나오면 안 되죠. 공격도 중앙 밀집이고 수비도 중앙으로 계속 시도를 하네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중앙적 커트. 루카 토니의 공이 넘어갑니다. 자, 지탱 능력을 보여주면서 드록바에게 중앙적에 내려오는 숫자들을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그대로 옆쪽으로 공은 밀려나갑니다. 네, 고건영 선수는 아무래도 개인 드리블의 장점이 또 있는 선수인데 C 드리블을 활용한 각도를 창출하다 보니까 정찬희 선수가 수비 컨트롤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세리오 라모스, 알론소입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공격진들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간발의 차로 걸렸네요. 네, 그리고 저런 상황이 이선에 있는 알론소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린다는 건 큐키를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네. 뭔가 경기의 흐름을 잡아가는 이 흐름을 정찬이가 완벽하게 놓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못 잡는 플레이를 정찬희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타이밍을 회복하기까지는 사실 좀 빠른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놓치는 순간 또 하나의 골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드메르 선수 이게 좋아요. 캐디라 선수와 함께 박스까지 접근해서 뭔가 연결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네, 적재적소의 선수들이 있어요. 자, 루카 토니 두 번째 골. 이 선수는 선수 기용하면 반드시 골까지 만들어내네요. 네, 고은영 선수 박스도 살짝 치고요. 네. 지금도 베일에 의한 크로스. 그 전에는 역시 보드메로와 캐디라가 박스 근처에서 상하로 움직이면서 뭔가 숫자를 늘려주는 플레이. 이게 실제 축구와도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센트럴 미드필더의 중요성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선보이면서 2대0으로 고건영 선수가 앞서갑니다. 네. 정찬희 선수는 1차전에도 패배했기 때문에 이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찬희 짧은 패스도 약간 성급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네, 사이드를 좀 열고서 경기장을 넓게 써야 이 고건영 선수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먹을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뒤쪽으로 공을 돌립니다. 이 축구에서도 감독들도 자기 고집이 강하다 보면은 전술적으로 뭔가 이 융통성이 떨어지면 성적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고집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 이런 것을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밀어줬습니다. 그 고집을 계속해서 사실상 살짝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안 되는 걸 계속하면 그게 아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들을 연결시킬까요? 역시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전반전이 2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고건영의 2대0. 프리어에서 고건영 쪽으로 넘어가고 정찬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네, 가레스 베일이 모든 골에 관여를 하면서 오늘만 안천복 선수에게서 한 골,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한 골 1어시, 모든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베일의 활약이 정말 뛰어나고 이것을 컨트롤해주는 중원사령관 보드메의 볼 배근 능력, 그리고 루카토니의 결정력까지 모든 공격수들의 스킬을 다 발휘를 하면서 고건영스럽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가레스 베일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지금 고건영이 선보이면서 자, 전반전이 끝이 났고 이어지는 후반전입니다. 자, 후반전 상황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던질 공격 고건영입니다. 네, 고건영의 왼쪽 측면 자원이 이 필리피 루이스도 상향이 됐거든요. 네. 네, 속력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측면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공을 돌리면서 상대가 붙는 동시에 지금 패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패스를 받는 선수들의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플레이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드메 이어서 좌측에 호날두까지 연결. 다시 한번 필리피 루이스. 이거예요. 이게 볼 되게 잘 자, 돌리거든요. 드록바 돌거든요. 탈압박이 너무 좋아요. 중앙에서 보드메 아래쪽 보드메르죠. 자, 토니와의 몸싸움. 다시 한번 뒤쪽에 보드메입니다. 중앙쪽에 세게죠. 서비 캐드라. 하지만 슈팅이 약했습니다. 볼 진짜 잘 돌립니다, 이 선수가. 네. 선수급에서 이 정도로 상대방 진영에서 볼을 돌릴 수 있다는 능력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자, 그 능력치가 지금 아주 극으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템포가 너무 좋아요. 박스 앞에서는 꼭 맨체스터 시티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거든요. 상대가 오는 시점에 패스를 주기 때문에 그 다음 쫓아가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정찬희 선수는요. 정찬희 선수 일단 마수거리 골이 좀 필요한데요.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질라탄이 공을 잡아냈고 중앙적인 드록바에게. 하지만 공격 진영이 전개가 되기 전부터 이미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중앙이다 라는 걸 고건영 선수도 알다 보니까 수비하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죠. 아우 드록바! 드록바! 만의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어쨌든 밀어넣는 정찬인데 지금같이 어쨌든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한 골을 추격을 하면서 굉장히 흐름들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선보이고 있는 후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효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운도 따라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경기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골 결과를. 그런데 이 장면도 연결되면 좋지 못한데요. 뒤쪽에 토니에게 연결되지 못했고 공은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너무 쉽게 그 측면을 열어주는 느낌들이 있는 정찬희 선수인데요. 네, 네. 하지만 정찬희 선수의 골은 뭔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 와이콘과 쫑이 나면서 네, 약간 전문 용어죠. 어부지리가 됐지요. 네. 자, 다시 한번 왼쪽에서 넘어갑니다. 아, 진짜 좋네요. 기회합니다. 플레이. 드록바. 중원으로 다시 한번 드록바가 공을 잡아내면서 이번엔 정찬희의 타이밍이 돌아왔습니다. 네. 측면으로 질라탄이 벌려준 걸 중앙 지역의 이선 침투를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진행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보드메와 캐디라가 정찬의 공격 봉쇄 잘했고요. 자, 좋네요. 공간을 잘 만들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공을 막아내면서 역습 살세. 그 전까지 여전히 지금도 공격을 완전히 거의 허용한 채 마지막 슈팅만 막아냈거든요. 네, 위기 뒤에 바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정찬이에게 역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비 정리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고건영. 오른쪽 들어가는 걸 봤고 하지만 네. 또다시 중앙. 좀 전에도 백패스 한 번이 수비 전환의 속도를 또 늘려줬거든요. 네. 자, 이번엔 끊어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동점 찬스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버리고 중앙 가는데 스트란치의 몸빵이 굉장히 좋네요. 네. 고건영의 사랑을 받는 스트란치. 네. 이거 자연스럽게 뭔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지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2대1 승리 고건영. 네, 정말 깔끔한 공격력. 심플이즈 베스트. 공격 진영에서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고건영 선수가 보여주면서 정찬이를 2패로 몰아넣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모로 진짜 고건영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천재과, 재능과에 속하는 능력치를 잘 보여준 두 번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스트란츠리 사실상 순위 경기에서 만났을 때는 질라탄이나 드록바와 만났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느낌들이 들지 않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었고 결국은 고건영의 그 믿음을 수비적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고건영 선수가 진짜 뭐 이게 실제로 축구하듯이 말이죠. 템포 조절도 할 줄 알고 공간 착출 능력도 굉장히 좋고 보드메르 선수와 캐디라의 조율이 너무나 좋습니다. 측면도 이용할 줄 알고 최전방에 지탱해주고 2대1 주고받는 패스들 이런 것들이 정말 게임에서 고건영 선수 실제로 보는 축구같이 말이죠.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일단은 정찬희 선수는 2경기가 남아있는데 조금 더 좀 힘이 필요한 그런 다음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경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나머지 준비되어 있는 4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e're gonna spin this shit. We met that night so unexpected. I used my best shot, kept her interested. I tried so hard to not seem keen. Lucky as the funniest I've ever been. I wonder what it's like going back to a place about the name G's from impeccable taste. Is beside the point. I think I love her, but don't know. What does she want from a boy like me? Can I amount to what I'm supposed to be? I shout to the world I'm a somebody famous. Imagine my face when I see her in the papers. Knowing last night you were here with me, and if anyone knew, that's a fun story. Oh no, no, I can't tell anyone. Oh no, no, I can't tell anyone. Oh no, no, I can't tell anyone that last night you were here with me. 그럼 지금 EA 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별 풀리그 C조 경기 이제 4번째 경기 안천복과 전찬희, 정찬희와 안천복의 2차전 경기를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안천복에게 정찬희가 2대0으로 졌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현재 승리가 없는 정찬이거든요. 네, 개막전 풀리그에서는 1차전 끝난 이후에 자신의 단점도 파악이 되고 또 상대방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변화된 전술을 이용하면서 좀 뭐랄까요 역전을 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잠깐이지만 정찬희 선수가 어떤 변화를 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정신적인 상황들은 아직까지 추스르지 못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던 정찬인데요. 네, 뭔가 이 무대에 와서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가운데 약간의 뭐 이제 추가된 플레이를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변화된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1승을 기록했습니다만 고은영에게 일단 1패를 당한 현재 1승 1패 안천복입니다. 네, 안천복 선수는 뭐 정찬희 선수를 1차전에 2대0으로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죠. 아무래도 정찬희 선수보다는 고건영에 대한 또 분석을 좀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분석만으로도 지금 다시 한번 정찬희를 잡아내겠다라는 생각 안천복 입장에선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분이 굉장히 좋죠. 전술가나 전략가로 불리는 선수들, 여타 뭐 다른 게임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자신의 전술대로 구상이 됐을 때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천복의 자신감과 상승세는 한껏 위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 선수 순면 포메이션 1차전과 어떤 다름이 있을지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찬희는 이 믿음으로 갑니다. 예, 그대로 사비 알론소의 중앙 배치, 호날두와 베일, 드록바와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가 자기가 부족했다는 것을 공격적인 스칼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백패스라든지 또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 역시 드록바와 이브라미치 이 투톱을 믿어야 되겠죠. 네, 특히나 전반적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지금 상향되면서 지금 정찬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공격 진영의 컨디션이 이렇게 날이 서 있게 되면은 플레이 자체의 자신감이 또 덩달아 상승하기 때문에 정찬희의 중앙 공격에 힘을 실어줄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약간의 변화를 준다면 이 최후방에 있는 라모스와 마이콘의 측면 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정찬희를 한번 만나봤고 이어서 안천복입니다. 안천복 선수의 상황도 한번 짚어드리죠. 네, 백스리를 그대로 뒀죠. 하지만 이제 차나 선수를 중앙 수비수에 넣었는데 수비형 미드필드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디아비의 공격 가담과 함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 차나 카드가 되겠는데 역시 뭐 알바니아의 그런 지우개답게 중앙에서 얼마만큼 상대의 공격을 쓸어낼지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우개의 역할을 좌측이 그 뒤쪽에 좀 해줬었는데 이번엔 그것들을 조금 더 위로 올려봤던 안천복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나와 디아비 또 피지컬 좋은 두 명의 더블 보라치를 놓게 되면서 정찬희의 중앙 공격을 사전 봉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차나는 이름 그대로 갑니다. 공도 차고 사람도 차는 터프한 수비 방법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컨디션이 날이 선 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오랜만에 선을 보이는 공구 시즌 아마우리도 이번 경기에서 하얀 드록바라는 별명답게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천복 다양한 선수 기용을 통해서 자신의 컬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포메이션 스쿼드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정찬희 선수와 안천복 선수 양 선수의 경기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안천복 선수는 이번을 뭐 승리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정찬희가 여기서 솟구친 컨디션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정찬희와 안천복의 경기를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찬희 선수 아직까지 C조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정찬희, 그리고 안천복 선수 다시 한번 그 정찬희에게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352 포메이션이 이제 352 포메이션을 사용 중에 있는 안천복 선수인데 사실 352 포메이션도 원래는 공격적으로 사용했을 때 측면 지역의 크로스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안천복은 정찬희의 스타일에 맞게 중앙 공격형 352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정찬희 선수가 잘해야 되겠고요. 정찬희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37%까지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요. 자, 다시 한번 정찬희. 네, 안천복 선수가 1차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하프라인 위에서부터의 압박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도 네. 계속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모스가 좌측을 파고듭니다. 정찬희 안쪽으로 호날두에게 밀어줍니다. 중앙 지역을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백패스에 대한 그 느낌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네, 드록바 이석까지 내려오면서 볼백업 잘하고 있고요. 자, 드록바입니다. 중앙으로 알론소죠? 다시 한번 알론소.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가면 서치고 호날두! 따죠. 빗나갑니다.
아, 왼발로 깊숙이만 밀어줬었던 호날두였는데요. 네, 알렉스가 이제 슈팅 각도를 살짝 이제 없애주면서 저런 식의 골 찬스를 무마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길게 찾고 있습니다. 안천보. 자, 여기에서 중앙 지역까지 공을 연결시키고 호날두에게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만 이번엔 발빠르게 차단. 디아비가 뒤로 마이콘에게 알론소입니다. 자, 지금부터 알론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여기서 일단은 공격진에게 공을 좀 빨리 넘겨줬는데 유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짧게 가면은 벤제마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안 돼요. 들어봐 짧게 오른쪽 중앙 지역 뱅상 콤파니. 뒤로 살짝 밀어줍니다. 아, 이런 식의 한번 숨을 고르는 플레이는 정찰이 좋네요. 앞선 경기에서는 거의 뭐 그냥 무아지경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두른 장면들이 있었는데 좀 템포 조절을 하게 되는 정찬입니다. 자, 이거 중앙에 들어갔어요. 이브라이모비치. 드디어 정찬이 골을 먼저 냈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완급 조절을 하면은 그만큼 상대방의 수비 컨트롤은 3-4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집중력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거, 완급 조절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골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금은 결따라 움직이는 이브라이모비치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죠. 네. 지금까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 전에 좀 차단당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비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졌고 그 틈을 노린 질라탄이 공을 멋지게 집어넣으면서 먼저 1대0으로 정찬이가 앞서갑니다. 네. 하지만 바로 역습 찬스를 한번 내줬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공을 끊고 왼쪽으로 공을 전개하고 있는 정찬이. 아, 이런 플레이 좋죠. 양쪽 풀백 라모스와 이 마이콘의 공격 지원이 있으면 그만큼 활로는 많아집니다. 아, 여기서 두 경기 이후에 굉장히 좋아진 정찬이네요. 패스의 성공률도 높고 다양하게 돌리는 것도 좋고요. 짧은 패스 좀 안일했죠. 이상하게 칭찬만 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히든 스탯이 숨어있는 듯한 그런 네. 느낌. 자, 호날두가 한번 젖혀냈죠. 중앙에 아마우리고 다시 한번 멋진 동점골. 네, 벤제마의 정말 부드럽고 중앙적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깔끔했고요. 원터치로 이뤄진 아름다운 골 장면이네요. 네, 아마우리의 어시스트, 이 템포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빠른 템포를 통해서 순식간에 동점골. 정찬이가 첫 번째 골을 만끽하기도 전에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네, 벤제마는 절에서 쓰죠. 시즌 불문하고 모두 전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씁니다. 정찬이 다시 한번 중앙으로 여유롭게 뒤쪽으로 한번 젖혀냈습니다. 질라탄. 하지만 크루토와의 충돌 잡아냅니다. 지금 현대에서 지금 골키퍼 중에 쇄도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골키퍼가 쿠르토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회와 선수와 더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 장면들이 이번에도 아주 증명되는 듯한 움직임들이 나왔고요. 네, 실제 축구에서 이제 데헤아 선수가 발로 선방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네. 피파 온라인 3에서도 발로 잘 막아요. 데헤아는 또. 크루토아는 또 진짜 실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응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각도를 좁히고 나오는 플레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DRB에게 공을 한번 넘겨주고 공격 진영이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역시 잘 수비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의 안천복. 그리고 바로 찔러줍니다. 자, 아마우리. 공간 패스 좋은데요. 자, 아마우리 젖혀냈습니다. 아마우리가 두 명째 왼쪽. 호날두 깊게 들어갑니다. 호날두 올라오죠. 왼발 뒤쪽으로. 하지만 라모스가 중앙에 차단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1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1대0. 이번에는 정찬이가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경기를 그냥 내주는 경기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앞선 경기에 안촌복과의 경기에서 패배가 큰 교훈이 된 듯 싶습니다. 조금 더 먼 길이 될 수 있지만 돌아가는 플레이, 즉 완급 조절을 통해서 상대방의 수비 컨트롤을 두세 번 더 해내게 만든 뒤에 이런 식의 11질라탄을 활용한 공간 질주에 의한 골은 정찬이가 바라던 그토록 바라던 오늘의 골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게임상의 특징일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뭔가 변화된 카드를 기용하면 그 선수에 의한 어시스트라든지 골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감독으로서의 모습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억 2비 내에서 뭔가 운영이 있었을 때 질라탄의 그 값어치라는 것은 당연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기 전반전에 보여줬고요. 자, 이어지는 후반전 다시 한번 이번에 안천복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좌측에 호날두. 벤제마 뒤쪽입니다. 벤제마 넘어갑니다. 안천복 선수도 사실 피파 시리즈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피파 온라인 시리즈도 나온 지 벌써 3년이 되어가는데 네. 항상 메이저대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놓을 만큼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그만큼 공격 패턴도 다양하다는 거 이번 패턴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찬이의 찬스인데요. 중앙으로 들어가는 선수 봤죠? 지금 막관리는 크로스 장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공격의 전개. 아마우리 왼쪽에 호날두에게 안천복입니다.
자, 아마오리와 벤제마가 들어가죠. 자, 이번에 벤제마가 한번 밀어붙인 것. 공격 차단하면서 정찬입니다. 디아비 밀어줍니다. 네, 거의 모든 선수가 QS 활용하면서 전방으로 달리는 이 정찬이만의 특색 있는 플레이인데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QS의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못 활용하면 이렇게 패스 미스가 낮게 되면서 역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엔 좋은데요. 알론소입니다. 다시 한번 호날두 중앙에서 그 전에 나우드에 끊기면서 공의 공격 권한은 다시 한번 안천복에게. 왼쪽 호날두 중에 아마울입니다. 다시 한번 호날두 좌측에서 바깥으로 돌아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베일. 뒤쪽에 베일을 노리고 한번 올려줘 봤는데요. 네, 확실히 공격적인 패턴이 아마오리가 밑에 내려가서 받아주고 측면으로 이어주는 형태거든요. 네. 정찬이. 양팀 모두 뭐 수비는 굉장히 좋네요. 네. 오늘은 끈끈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무승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치를 때 선수들의 무승부가 좀 나왔었죠. 1, 2주 차이로. 그만큼 데이터가 있다는 거 양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양팀 모두 선수들이 이제 패스의 성공률, 과감한 패스보다는 신중하게 패스라는 형태로 좀 변화를 주고 있어요. 자, 아마우리가 다시 한번 공을 커트합니다. 안천복.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아마우리. 나우드의 강력한 피지컬에 밀려서 공을 뺏겼습니다. 네, 컨디션 좋아도 아마우리로는 나우드를 밀 수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피해가야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공을 천천히 돌려갔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공을 올려주고 있는 정찬이. 중앙에 알론소 다시 한번 라모스입니다. QS 활용하고 뛰어가는 선수가 볼을 다시 받았을 때 공격의 활로가 뚫리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런 상황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좀 아쉬운 장면들. 마무리되는. 자, 또 측면 나가겠죠. 열렸어요. 자, 이 측면 나가죠. 주지 않고 약간 안천복 주저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줄까 아니면 대각선 바디 페인팅 칠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뺏겼고요. 네. 이쪽으로 살짝 넘겼습니다. 올라갑니다. 우측. 공격수는 특히 이제 판단이 빨라야 되겠죠. 두 가지 이상 생각을 하게 되면 자, 네, 그 다음은요. 제마가 움직였는데 네. 오프사이드 트랩에 약간 걸렸었던 상황이었고요. 벤제마 돌죠. 벤제마 돌. 베일. 하지만 그 전에 공이 바깥쪽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일단 없습니다. 1분의 추가 시간. 시기는 멎었고요. 자, 이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 신중하게 가야 되겠죠. 벤제마가 뒤쪽으로 아마리가 가슴으로 가볍게 크루토하게 연결해줬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정찬이 여전히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정찬희 선수가 여러모로 많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됐고 안천복 선수는 무승부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최상의 결과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고건영 선수와 안천복의 2차전에 의해서 정찬이가 또 어떤 결과를 얻을지가 또 주목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골 득실이라든지 지금 1무 2패 성적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정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찬희 선수, 안천복 선수에게 일단은 이번에는 출발은 좋았는데 또 제 수비에서 좀 무너졌었고 마지막 기회도 도리어 안천복에게 넘겨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이번 시즌 적어도 조별 풀리그 상황도 견뎌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정찬희 선수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형 스쿼드가 도입되고 있는 이번 챔피언십 상위 라운드에서의 어려움도 함께 따를 거란 예상도 드네요. 자, 이어지는 5번째 경기는 고건영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고건영 선수, 안천복 선수 다시 한번 고건영의 그 파이트 한번 지켜보시죠. 예, CJO2 풀리그에서는 고건영 선수가 지금 많은 팬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플레이를 색깔을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완벽한 승리를 다 따내고 있거든요. 과연 2차전에서는 안천복과 정찬이가 고건영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또 뭐랄까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승자 예측 이벤트 차이가 얼마나 날지도 궁금합니다. 그만큼 고건영이 경기 스코어 크게 차이를 내지 않을지라도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고건영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런 클래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경기 안천복 선수와의 경기 리매치가 됐거든요. 안천복 선수가 이제 쉬는 타임에 잠깐 만나봤을 때 고건영에게 좀 복수해야죠 라는 듯한 이를 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터라 고건영 선수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안천복 선수 앞선 정찬이의 경기에서 먼저 실점하긴 했지만 1대1의 무승부를 결국에는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된 상태가 아닌
집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편안한 경기력이 나올 거라는 예상도 듭니다. 특히나 세트피스의 그 여러 가지 그 변주를 할 줄 아는 고건영이기 때문에 안성호 입장에서 막아낼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자, 양 선수가 준비한 포메이션 스쿼드 이어서 짚어드립니다. 자, 먼저 고건영입니다. 네, 고건영 선수 역시 중앙 수비의 스트란치를 주목해야 되겠죠. 한때 피파 온라인에서는 나우드 선수가 가장 관심이 많은 또 중앙 수비 중에 하나였는데 네. 고건영 때문에 고건영에 의해서 스트란치 선수가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됐어요. 중앙 수비로서의 그런 힘도 좋고 헤딩도 좋고 절대 뭐 1대1 상황에서 뺏기지 않는 상황들을 게임에서 계속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뭐 속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컨디션까지 좋으면서 이번에도 믿음직한 그런 위치 선정을 보여주고 있는 고건영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고건영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란치의 헤딩이 큰 위력을 발휘할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중원 지역에 있는 보드메 그리고 14시즌 투레가 이 뒤를 보좌하는 능력치를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 싸움에서 잘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벤제마 컨디션이 죽어있기는 하지만 선수들이 실제 이 벤제마라든지 드록바에 대한 애정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선수를 다루는 능력치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14시즌 벤제마를 이제 지금은 14시즌이지만 13, 12 막 이렇게 벤제마가 적용이 됐을 때부터 고건영 선수가 사용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애정치를 이번 경기에서 컨디션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능력치, 좋은 결정력으로 보답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안천복 선수입니다. 안천복 선수 이번에는 리벤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고 골키퍼 역시 체흐로 변환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 골키퍼를 중심으로 해서 벤제마, 드록바인데 체육 골키퍼도 역시 뭐 골키퍼 능력치는 벤치에 앉아있기 아까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체육의 또 선방 역할을 보일 수 있고 나우드를 중심으로 백스리를 또 중앙 수비 자원, 정통 중앙 수비 자원을 넣었고요. 카나와 펠라이니 역시 수비 능력도 있고 또 펠라이니가 아무래도 공격 가담이 있기 때문에 제라드와 함께 중원 배치가 눈에 띕니다. 펠라이니, 이 차나 이 두 선수에 대한 그 활용 능력치가 일단 안천복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잘 이뤄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원 싸움이 고건영 선수와 같이 볼을 잘 돌리고 점유하는 선수를 상대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안천복 선수가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춰서 변화하는 플레이에 굉장히 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앞선 경기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더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공구 시즌 벤제마라는 침투에 능한 선수가 최전방에 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건영의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이번 경기에서는 한번 노려봄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경기 준비가 지났습니다. 고건영과 안천복과 고건영의 2차전 경기 첫 번째 만남에서는 1대0으로 고건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그때 멋진 프리킥으로 1년의 공백을 날려버리는 장면들을 선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승리를 따내는 고건영이 될지 아니면 안천복의 리벤지가 이루어질지 박수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준비된 5번째 경기입니다. 고건영 선수와 안천복 선수의 경기. 고건영은 역시 있는 뭐 베일의 모습도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요. 네, 정말 좋은 모습의 가레스 베일이 이번 경기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14시즌 벤제마가 또 키가 커지는 상향을 먹은 상태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면서 이 이적 시장의 매물, 몸값을 또 올리는 결과도 불러올지도 기대가 됩니다. 85대 15입니다. 확실히 뭐 1, 2차전 경기 내용을 봤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천복 선수가 고건영이랑 경기를 펼쳤을 때는 초반에 기회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골대에 좀 불운들도 있었고 몇 번의 아쉬움, 그 골키퍼의 선방들이 있었던데 자, 이번에는 안천복 다른 장면 보여줄까요? 드록바에게 중앙지역 벤제마입니다. 벤제마가 퍼듭니다. 벤제마. 하지만 여기서 마이콘과 1대1 상황에서 막히면서 공은 넘어갑니다. 가레스 베일. 네, 공간 활용 그리고 적재적소에 이런 드래그백 C드리블을 활용을 하면서 상대방의 수비 라인의 컨트롤을 약간 혼잡하게 만드는 거, 이게 고건영의 장점이고 이런 원투 패스 또한 있고 크로스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뒤쪽에 벤제마. 하지만 닿지 못하면서 그대로 공이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고건영 선수가 역시 뭐 세트피스 능하지만 박스 바깥에서 툭 찍어 찾는 크로스의 그런 템포,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느낌의 그런 플레이를 한번 선보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천복입니다. 벤제마가 중앙지역에 드록바에게 넘어갑니다. 드록바 처선했습니다만 지금도 스트라시죠? 네, 스트라시 선수의 긴 다리가 빛을 발하는 190이 넘는 그 키가
활약을 하고 있는 중앙지역 센터백의 그런 장면들. 네, 그래서 키가 중요하죠. 네. 피파 온라인 3에서 키가 크고 작느냐에 따라서 이적 시장의 몸값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에서도 이제 키가 성장하고 줄어드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자, 고건영의 패스의 기술들이 다양하네요. 뒤쪽으로 필리피 루이스. 네, 측면 풀백, 공격적인 재능이 많은 선수들은 측면 공격 자원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거든요. 그대로 자,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공원영. 자, 이 패턴은 걸리면 골이거든요. 지금도 박스 바깥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다가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툭 찍어쳐주는 크로스인데요. 네. 20살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정말 잘하네요. 딱 플레이 보면 군더더기가 없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번엔 안천복입니다. 중앙적입니다. 벤제마.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에 좀 묻혀서 그렇지 수비적인 플레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리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심에 또 스트렌치 선수가 있고요. 자, 자신이 믿음을 주고 있는 바로 이 스트란치의 그런 활약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치기 마이콤. 약간 상급한 패스 잘 읽었습니다만 공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공격의 패턴이 다양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로가 있겠지만 피파 온라인 3에서는 측면 풀백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 네? QS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서 중앙과 측면을 써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건영은 이런 식으로 백패스할 땐 하고 전방적으로 2대1 패스 넣을 땐 넣습니다. 할 때 해줄 걸 다 해주니까 굉장히 위력적이죠. 네, 중원에서 이 타락 박스 그대로 뒤쪽 들어오고. 자, 이 패턴을 계속해서 써먹는데요. 네. 자, 이번 찬스에는 그 드록바에게 넘겨주는 아주 날카롭고 낮은 그런 크로스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것은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네, 077은 사실 절에서 기용한 것 같거든요. 네. 네, 크로스를 막아내는 히든이 있기 때문에. 멋진 자, 페이트. 측면을 또 이 공간 패스로 내주네요. 호날두가 쫓아냅니다. 차나 놔두고 있습니다. 아, 라보나 페이크. 멋진 장면에서 호날두가 파고들면서 차나에 끊깁니다. 네. 그러면서 전반전이 1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고건영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고건영 선수의 역시 박스 바깥에서의 이제 크로스 그 타이밍을 한두 차례 놓쳤지만은 결국엔 골로 만들어내면서 고건영만의 그런 또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안천복 선수는 일단은 유효 슈팅 자체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전반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공격적인 패턴이 고건영 선수에게 익히게 되고 역습 찬스에서 제대로 된 측면을 공략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고건영 선수에게 볼 점유율까지 내주는 최악의 전반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후반전입니다. 자, 중앙적에 대한 집중 안천복이 많이 보여줬고 좌측 측면의 활용을 이번에는 그 고건영 선수가 좀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안천복은 좀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그런 점유율이 좀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끊긴 이후에 공격을 내주는 형태에서는 확실하게 효율적인 경기를 펼친 것이 고건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란치 활용 되게 잘하네요. 원래 키가 크고 좀 장신 수비수들이 역동작이 잘 걸리는데 네. 그런 것들을 세부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고건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차나입니다. 자신의 역할은 하고 있는 로릭 차나. 안쪽으로 이번엔 제라드입니다. 제라드! 세번 제라드로 골을 만들어내면서 동점을 얻어내고 있는 안천복. 자, 네. 지금은 중앙에서 마이콘이 제라드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수비들이 뒤에서 약간 공간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동점골 만들어냈습니다. 자, 안천복도 기회를 한번 얻어냈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 경험이 가장 큰 이 선수의 자산이 되겠죠. 그런 무기를 실점을 하긴 했지만 한 골 따라가면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마티오 보드메가 활약을 했었을 때 고건영이 너무 무서운데 자, 오늘은 그 공이 머무는 순간들을 놔두지 않고 있는 안천복입니다. 이번 경기 컨셉은 크로스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크로스인 건 줄 알았지 하면서 중앙 공격 갔는데 네. 끊겼네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찍어줍니다. 퍼디난드 대 드록바예요. 퍼디난드 대 드록바예요. 여기서 앞서 몸을 밀어내면서 퍼디난드의 수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퍼디난드와 스란츠의 아주 중앙 센터백 자원들이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상대편의 공격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베스트 제외하고 06 시즌 퍼디난드가 최고죠. 네. 자, 이 띄워주는 패스만큼을 잘 이용하는 것이 고건영 선수네요. 거의 다른 선수들은 땅볼 패스 위주로 가거든요. 자, 베일이에요. 오랜만에 베일인데요. 베일. 자, 끊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공격 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건영. 자, 세트 피스. 가레스 베일. 왼발로 준비. 자, 다시 한번 커서 전환이 있겠죠? 자, 베일로 돕니다, 준비하고 돕니다. 내려 왼발로 찹니다. 드록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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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스트라이처 중앙. 스트라이처! 뚜레가 넘어갑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재미있는 게 중앙 수비가 공격 가담하다 보니까 이제 슈팅을 가져가는 그런 템포가 조금 느리네요. 네. 네, 이제 수비수다 보니까 퍼스트 터치가 좀 약간 길었던 것이 아쉽네요. 어디로 떨어졌으면 달랐을 텐데요. 네, 보통 이제 에라이 모르겠다 슈팅인데 네. 막히게 되면서 스트란치의 활약까지는 볼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그냥 후린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굉장히 전문 용어죠. 네. 지금 방금 전에 후임은 별로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뒤쪽에 제라드. 드록바가 좌측을 바라보면서 위쪽으로 공격을 바라봤습니다. 호날두. 다시 한번 여기서 엉킵니다. 벤제마 좋죠? 네. 자, 중앙 지역 그렇죠. 찬하죠. 제라드죠. 드록바에게 가죠. 막혀있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대로 때려보는 것이 날 뻔했는데요. 네, 수비 때 이제 풀백들이 중앙 쪽으로 수비 가담을 해주는 형태를 고건영 선수가 잘 만들어요. 지금도 마이콘이 끊었죠. 그렇습니다. 자, 던진 공격. 시간은 4분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로앙 펠라이니. 안천복. 벤제마가 부지런히 앞쪽으로 나갔습니다만 몸싸움에서 밀렸습니다. 차나. 그리고 벤제마. 다시 한번 로릭 차나. 자, 이런 벤제마요. 벤제마. 밀어내지 못하면서 공은 바깥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공격 권한은 이제 마지막 고건영인데요. 몇 분이 주어질지. 2분입니다. 추가 시간. 네, 빠르게 가보네요. 찍어줍니다. 가레스 베일. 공간 패스 좋네요. 자, 벤제마에게 갈 수 있을까요? 드롭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베일이 한 번 더 기회. 몸싸움 퍼디나드 앞쪽 밀리면서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건영 선수는 뭐 8강 진출이 확정이 됐죠. 네. 지금 2승 1무고 이제는 정찬희 선수가 고건영 선수를 상대로 해서 다득점으로 승리를 거둬줘야지만이 이 안천복과 또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위 라운드로 올라갔을 때 득실당 2천만 EP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뭐 4억 EP의 구단 가치는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5억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5억 가까운 그런 상황들을 이 득실차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고건영의 주의증이 마지막 경기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적 같은 연출을 반드시 정찬희 선수는 해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또 14시즌 선수들이 상향이 된 터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4시즌 선수들 사용할 만한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정찬희 선수가 기적 같은 상황 연출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좀 굳어져 있는 베스트 11보다는 좀 전환이 많은 그런 베스트 11들이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전술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사실 득실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고건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정찬이는 좀 많이 절박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안천복 선수가 1승 2무를 거두고 있죠. 1승 2무 1패이기 때문에 승점상으로 앞서 있어서 정찬희 선수를 만약 이긴다 그래도 1승 뭐 1무 2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찬희 선수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유종의미를 거두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뭐 고건영 선수는 2승 1무인 상황. 거의 이제 패배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득점을 좀 열심히 노리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상위 라운드에 진출을 했을 때 이 득실 차에 따라서 EP가 주어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고건영 선수가 안 그래도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고 오늘 컨디션도 좋겠다. 다득점을 한번 노려볼 만한 상황을 고건영 선수 또한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조별 풀리그 상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고건영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고건영과 정찬희 선수의 경기를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고건영 선수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빛나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EP를 위해서 골득실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거고 정찬희 선수는 그것을 제지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고건영 선수가 이번에는 다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워낙 또 위협적인 프리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처에서 박스 약간 벗어난 지역조차도 일단은 적극적인 수비가 상대편으로는 좀 이제 버거운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스쿼드상의 선수들을 보더라도 약간 다이빙의 특성이 있는 선수들도 두루 있어서 프리킥이 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고건영 선수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라는 별명에 걸맞는 골 장면을 이번 경기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3위인데도 불구하고 왜 MVP였는지를 보여줬던 고건영. 자, 그 경기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고 정찬이는 고개를 떨군 채 지금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몸이 좀 풀리는 속도가 더뎠던 것이 좀 아쉽네요. 이런 뭐 풀리그에서는 처음부터 최상의 전력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약간의 슬로우 스타트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정찬희 선수는 또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서 중앙 공격의 강점을 다시 한번
매력을 또 발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찬이 기세가 좀 많이 꺾인 상황인데 그래도 정찬이 시즌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마지막 경기지만 정찬이라는 이름을 좀 남길 만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정말 스피드한 축구, 템포가 빠른 축구를 이번 고건영 선수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이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고건영 선수와 정찬희 선수 오늘 준비된 그 마지막 경기의 포메이션과 스쿼드 이어서 살펴드립니다. 고건영입니다. 네, 고건영 선수는 이번에 또 토니들 로테이션 가동을 시키네요. 드롭과 함께 밑에 내려서 받아주고 또 박스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루카 토니 선수. 피오렌티나 시절에 굉장히 좀 헤딩이 좋았던 선수인데 역시 루카 토니의 득점력을 다시 한번 보이기 위한 루카 토니의 선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미 케디라와 마티우 보드맹의 위치에 대한 한그 고민들이 좀 느껴지는 고건영의 현재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바르찰리가 스트란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나오게 됐는데 워낙 또 이제 이탈리아산 수비수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인공지능, 영리한 명품 태클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파울라인 3 내에서도 바르찰리의 활약상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가성비의 끝판왕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06 시즌 역시나 좋은 인공지능으로 많은 유저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고건영의 손에서 또 어떻게 재탄생될지도 수비 라인에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보드메의 중원 장악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나 이어질 것 같네요. 네, 보드메르와 야야투레보다는 보드메르와 이 케디라의 조화가 고건영 선수는 좀 더 좋았던 모습이 있거든요. 결국엔 가장 좋았던 중원의 조화를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의 그 활약도 잠시 후에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정찬입니다. 정찬이 이제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 기존에 있던 선수들 역시 컨디션 세운 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부디아비를 중심에 놓고 역시 아부디아비도 공격적 가담 능결이 되기 때문에 알론소 밑에 배치시켰지만은 공격 가담의 숫자를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알론소 카드가 아무래도 이 정찬희 선수에는 뭐랄까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알론소 많이 묶인 모습이었거든요. 마지막 경기 때 알론소의 플레이메이커, 그다음에 이브로비치 드록바, 호날두의 베일의 이선에서의 중앙 침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원활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그 점유 그것들의 그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의 정찬이는 그런 것들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정찬이의 이제 볼을 점유하는 플레이보다는 전방으로 무작정 침투하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플레이가 이프민 선수인데 전선 수치에서 이제 공격 쪽에 보면은 패스가 79%까지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치는 전방에 있는 4명 혹은 5명의 선수들이 무작위로 교차가 되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렇다는 건 전방 지역으로 침투 2대1 패스를 넣고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루트로 공격이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을 된다는 건데 그런 점들을 오늘은 잘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손가락에 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유종의 미를 좀 거두려면은 이런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성 정찬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네마냐 BDC가 이번에는 새롭게 포함되는 장면까지 한번 확인해드렸던 정찬희 선수의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고건영과 정찬희의 경기. 이번에는 또 어떤 멋진 장면을 양 선수가 준비하고 있을지 오늘의 준비된 마지막 경기 C조 풀리그의 6번째 경기를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고건영 선수와 정찬희 선수. 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정찬희가 좋은 것들을 많이 얻어냈는데 흐름 자체는 고건영에게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건영 선수는 한 2-3명 정도만 로테이션 가동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확실히 잘할 수 있는 카드들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 로스터 데이트를 통해서 1사 시즌 BDC는 여러 가지 의미로 원망의 BDC라는 지금 애칭을 얻고 있는데 10U에 일단은 BDC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측면에 드리블 굉장히 좋네요. 드록바인데요. 길게 넘어갑니다. 77%의 막대 높이만큼이나 높이 떴습니다. 고건영이 정말 잘하는 부분은 고민을 잘 하지 않아요. 판단을 처음에 내렸을 때 바로 실행에 옮기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하는 수비수들이 굉장히 난처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할 때도 수비 쪽에 라인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공격 전환, 수비 전환의 속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전술이죠. 그렇습니다. 자, 사미 케이데라가 일단 공을 잡고 뒤쪽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초반 전개 뒤쪽에 드롭바를 응원했습니다만 그 안쪽까지는 날려가지 않았습니다. 네, 크로스는 얼리 크로스에 의한 득점 루트는 정말 뭐 순위 경기 랭커들을 통해서도 뭐 계속 입증이 되고 있고 선수상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고 알면서도 못 막는 루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노려봤었던 고건영인데요. 자, 디아비가 드록바에게 일단은 주요 공격 자원이 앞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박스 바깥쪽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많습니다. 뭐 개인기 활용 좋네요. 왼쪽으로 루카 토니에게 길게 밀어줍니다. 자, 스피드가 떨어지죠. 네, 토니가 원하는 장면은 거의 아닌데요. 또 실수인데요. 자, 드록바가 천천히 했습니다. 드록바 그대로. 하지만 공이 굴절되면서 크루토와가 잡아냅니다. 네, 종이 한 장 차이였죠. 패스 연결됐으면 토니에게 연결이 됐었을 겁니다. 네, 위쪽으로 올라가는 질라탄. 정찬희 선수도 그렇고 이 안천복 선수도 그렇고 자기 지형에서 실수가 한 번씩 나오면서 실점 장면이 이어지는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번엔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 정찬인데요. 자, 고건영 선수가 이번엔 드리블 능력치를 보여주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호날두. 크로스 올라가겠죠? 잠시 뒤로 접어듭니다. 마티오 보드메. 급하지 않아요. 모든 선수들을 볼을 한번 터치를 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역습 상황이 되더라도 수비수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찬이의 역습이 가장 큰 장점인데 그것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알론소에게 공이 머무는 시간이 적죠. 확실히 고건영 선수는 이제 자, 이번에 드록바 넣힙니다. 이 기회도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드록바였기 때문에 바디 페인팅으로 제끼고 그냥 때렸어도 여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여러모로 마음이 급하네요, 정찬희 선수. 네, 1사 크루토와 역시 뒤쪽에. 자, 헤딩 굉장히 묘하게 들어갔는데요. 여유. 와, 고건영 대단하네요.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치고 달립니다. 호날두. 이 띄워주는 패스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호날두에게. 이제 필리피 루이스. 자, 상대방 코트에서 노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죠, 고건영 선수. 네, 성급하게 찔러주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좌측에서 유지. 앞쪽 나가서 다시 한번 케드리라. 보이죠? 뒤쪽 돌 때 네마냐 비디치. 자, 정찬희 선수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돌려줬고 중앙에서 다시 한번 알론소입니다. 디아비 알론소에게. 또 막히는데요. 정찬이 갑갑한 경기 운영. 백패스 한 번이 또 수비 쪽에 이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을 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고건영 선수는 뭐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 쪽에 중심을 뒀고, 정찬희 선수는 좀 더 과감성 있는 공격이 필요했는데 좀 불필요한 백패스 내는 거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찬이 찬스 있었을 때 강한 정찬인데 오늘은 찬스가 잘 나지 않았고 조금 전에 나왔었던 그 찬스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플레이메이킹에 부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비 알론소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에 기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선에서 침투는 시키지만 결국 알론소의 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패스의 질이 좀 낮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정찬희 선수의 총체적 난국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 자, 정찬이가 하얀색 유니폼으로 이번에 우측을 향한 공격. 이렇게 이제 풀백 지원이 있으면 그만큼 공격 지원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반대편 베일 올라갑니다. 이쪽에 바르찰리. 네, C 드리블 진짜 좋습니다. 이제 약간 뭐 스킬을 타는 듯한 미끄러지는 드리블인데요. 열리는데요. 자, 토니가 뒤쪽으로. 이번에 수비 적극적인 움직임 좋았죠. 자, 호날두가 공을 잡고 역습 찬스가 좀처럼 빠르게 전개되지 못하는데요. 네, 여기서도 인차적 방해가 있으니까 또 이 수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디아비, 사비 알론소, 이 두 명의 선수의 장악력이 좀 빛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빠릅니다. 이번에 질라탄 지나갑니다. 네, 뭐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비 알론소의 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정찬이도 패스 타이밍이 빨라지면 분명히 공격수들의 슈팅 장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케드랍니다. 자, 중앙에서 약간은 힘 빠진 패스들이 중앙에서 계속 막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베일이 올립니다. 뒤쪽에 드록바 나오기 전에 드로투아가 긴 팔로 잡아냅니다. 네, 얼리 크로스가 발동이 안 됐기 때문에 크로스가 손쉽게 잡히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보드메 밀어준 것. 중앙 지역에서의 패스의 정확도가 양 선수 모두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정찬희 선수의 공격 패턴이 오늘 굉장히 좀 단조롭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위 네. 패스긴 하지만 이제 보이는 패스였어요. 수비가 기다리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순위 경기 한 4연패 했었을 때의 경기 상황이랄까요? 약간 멍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네, 컴퓨터를 끄고 싶죠. 네, 지금 그 상황이 좀 연결되는데요. 네,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쭉 들어갑니다. 아, 골운도 안 따르네요. 아, 이거는 완전 정찬이 키보드에서 손을 띄고 싶은 장면들이 몇 번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그럼 가장 믿었고 가장 기대하는 선수로 11시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꼽았는데 네. 오늘 여러모로 좀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정찬이도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드메 뱅상 콤파니가 힘겹게 막아냈습니다. 예, 정찬이 수비는 괜찮습니다. 보드메르와 캐디를 잘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두 선수가 살아났었을 때의 고건영의 승리 패턴이 나온다는 것을 정찬이 것은 잘 읽었는데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트랩에 걸리면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거의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오건영 선수의 보드메가 살아날 때 가장 무섭습니다. 루카 토니 그리고 디디에 드롭바가 칩샷을 완전히 크루토에게 선물로. 뭔가 이제 팬 서비스를 하기 위한 멋진 슛이었는데 네,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크루토와는 그 선물 그냥 양손으로 받아버렸습니다. 네, 정찬이 위기 뒤에 기회를 좀 살릴 필요성이 있는데요. 바레살리 끊어냈고요. 마티오 보드메 1분의 추가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드롭바 또다시 보드메. 자, 열리나요? 루카 토니 전조리 크루토와. 자, 하지만 코너킥이거든요. 네. 지금도 찬스 좋았는데. 네. 크루토와 올라갈 만하죠. 이게 어떻게 막히죠?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멋진 선방들. 토니는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밖에 있으면 집 나간 애처럼 약간 좀 정신줄 롱플레이가 나옵니다. 필리페 루이스 왼발 준비. 바꿔줍니다. 보드메의 머리도 있고요. 루이스와 베일을 번갈아가면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고건영 마지막 찬스. 보드메! 뒤쪽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크루토가 막아내면서 마지막 공격 전환은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0대0 무승부. 네, 전체적으로 이 고건영 선수가 마지막 경기까지 패배하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무승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전체적인 수는 이 모든 중원을 장악한 보드메가 되겠습니다. 보드메의 플레이메이킹이 있었었고 베일의 스페셜 프리킥까지 한번 나오게 되면서 경기 흐름을 잘 끊어냈고 정찬희 선수는 좀 많이 아쉽게 됐네요. 네, 고건영 선수는 2승 2무 무패로서 이제 1위를 확정을 했고요. 확실히 오늘 색깔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안천복 선수는 뭐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긴 했지만 고건영 선수와는 대등했지만 한 끗 차이였죠. 반면에 정찬희 선수가 아무래도 뭔가 상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 무승부. 고건영은 뭐 패턴을 좀 아낀 느낌입니다. 상대편에게 뭐 전략을 노출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의 플레이를 펼친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정찬희 선수는 일단은 플레이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좀 무너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왜 피파 온라인 3가 실제 축구와 같이 멘탈이 중요한지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정찬희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쉽게 좀 패배하면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정찬희 선수 앞으로의 선전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고건영 선수 그리고 안천복 선수가 올라갔는데 각각의 선수가 이제 C조 풀리그를 통해서 보여준 그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고건영 선수는 경기를 지배하는 경기, 점유율의 축구를 좀 확실히 보여줬고요. 안천복 선수는 이제 3백의 전술적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찬희 선수는 약간 이제 고집스러운 중앙 공격 쪽이 잘 안 풀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들. 자신들 역시 매 리그마다 자신들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는 경기를 매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위에 올라가서도 뭔가 상대편에게 압도하는 그런 뭐 기운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창현 선수도 오늘 경기 이거 지켜보면서 상대편에 대한 그 분석을 지금 끝을 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정찬희 선수와도 같은 클럽 원이기도 했었고 안천복 선수와도 또 이제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응원을 온 것 같은데 전력 탐색을 온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8강 진출 2명의 선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안천복 선수와 고건영 선수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조별 풀리그로 보내드린 12강전 오늘 C조의 경기를 통해서 이 2명의 선수가 8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 안천복 선수와 고건영 선수가 8강에 올랐는데요. 굉장히 고건영 선수의 인상적인 경기와 또 안천복 선수의 3백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C조의 경기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C조의 1위입니다. C조의 1위는 고건영 선수가 되겠고요. 네, 2승을 하면서 승점 8점을 얻어가겠고 득실점 2점으로 총 4천만 EP를 얻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1억 4천만 EP가 되겠죠. 네, 8강을 진출하게 된 조 2위의 선수는 안천복 선수입니다. 1승 2무 1패로 승점 5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득실점은 1점을 가져가게 됐고요. 총 1억 2천만 EP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무서운 기세로 8강에 진출한 이 선수는 앞으로 정말 각오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함께 손정민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8강에 오른 소감부터 들어보고 갈까요? 안녕하세요. 피파 온라인 7을 사랑하는 손정미입니다. 오늘 C조 경기를 통해서 8강에 진출한 2명의 선수가 결정됐는데요. 고건영 선수와 안천복 선수 축하드려요. 그럼 먼저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C조 1위로 좋은 성적으로 진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원래 이렇게 쉽게 올라올 줄은 생각 못했는데 좀 어렵지 않게 올라와서 매우 기분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그런데 경기하면서 굉장히 멋진 프리킥을 선보이셨잖아요. 혹시 일부러 유도하신 건가요? 네, 일단 제가 1차 시즌 때 프리킥으로 MVP를 받았거든요. 네. MVP 값 한 거죠, 제가. 네, 굉장히 멋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8강 각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온라인에서 좀 게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좀 약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저를 좀 무서워하셔야 되거든요. 저 좀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8강 2위로 진출한 안천복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저 경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준비한 대로 초반에는 많이 됐는데 후반 갈수록 조금 무너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네, 같아요. 저도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 그렇게 아쉬웠던 점 중에서 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3백 고질적인 문제였던 약간 윙 수비가 좀 잘 안 됐던 게 좀 네. 보완할 점인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8강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12강에서 잘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8강도 좀 더 보완해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 앞으로도 8강에서 지금처럼 열정적인 플레이 보여주길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파 온라인 7을 사랑하는 손정미였습니다. 네, 8강에 오른 두 선수 안천복 선수와 고건영 선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패기 넘치는 이 경기만 또 다르게 인터뷰 살짝 긴장하는 고건영 선수 굉장히 귀여운데요. 다음 주 다음 경기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조별 플리그에서는 12강전 마지막 그룹이죠. D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준효, 원창현, 정세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죽음의 주로 불리는 D조의 매치 과연 8강으로 가는 마지막 두 자리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이 죽음의 조라는 별칭만큼 팬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 경기 기대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플레이어 e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ell me now your story. Tell me now your life. Tell me about the movie and don't cry. Remember when I kissed you. Remember I caressed you. Your lips around my body. Were my life. You must do something on your own. Oh, I see. You take a year out. Can you feel? I wish you good luck. Your love is straight to heaven. Love is like the